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배우는 이제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이란 뭐 토지나 건물 요 두 가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규제하는 거. 공법은 규제법입니다. 공법은 규제법. 그리고 우리 인문서 가지고 있는 거 130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130페이지. 그래서 뭐 저번 주에 이것만 보라고 했습니다. 행정구역의 체계죠. 그래서 행정구역을 크게 나눠보면은 일단 중앙행정기관이랑 그 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자체를 다시 광역지자체와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에는 각부 장관이 나옵니다. 그 장관 중에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겠다라고 있고,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에는 첫 번째가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도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시 밑에는 기초지자체가 뭐가 있죠? 구. 특별시 밑에는 구.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는 구랑 군이 있죠. 시 하지 마시고 시는 여기 있죠. 시는 도 밑에. 그래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그 다음에 기장군. 그래서 광역시 밑에는 구랑 군이 존재하고 특별시에는 군이 없습니다. 자치구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도 밑에는 시랑 군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줄여서 국장은 국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는 시도 이렇게 불렀었고, 기초지자체를 시, 군, 구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상하관계를 가진다라는 거.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 보면, 자, 광역지자체에는 특별, 자치, 시랑 도가 있죠. 이 사람들은 기초지자체가 없습니다. 시군구가. 그래서 시, 군, 구가 해야 되는 일을 모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내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앞에는 이 사람들 그냥 따라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면은 여 안에는 요 특별자치시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나올 건데, 자, 시도, 시군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시가 똑같이 생겼지만 뒤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시가 다른 거라고 했죠. 도랑 같이 나오는 시는 어디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까지 다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도랑 같이 나오는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자치시까지. 그 다음에 군이랑 나오는 이 시는 여기 도 밑에 있는 시.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 시군 이렇게 나왔다. 시군만 나오죠. 구 안 붙고, 구가 안 붙고 시랑 군이 나오면은 이건 도 밑에 있는 요 시군 요걸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도인지 시군인지 이걸 가지고 구분합니다. 시도 위에는 누가 있죠? 시도 위에 누가 있죠? 국장. 시도지사 위에 여기 이걸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수업이 들리지. 이걸 계속 헷갈려 버리면은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요 그림을 머릿속에, 제가 저번 주에 요것 말하고 했죠. 요걸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하관계를 가진다. 위에 국장이 있고 그 밑에 시도지사, 그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시도지사 위에는 국장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 군수 위에는 누가 있죠? 시장, 군수 위에는 도지사. 시도지사 하지 마시고 도지사. 시도지사 이렇게 하려면 구청장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 위에 누가 있냐면 시도지사인데 시장, 군수 위에 누가 있냐 하면은 도지사.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 군수, 시도지사 요거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장, 군수랑 시도지사. 요게 이제 저번 주에 행정구역의 체계였죠. 행정구역의 체계. 일단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는 6개의 법률이 있다고 했죠. 그중에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138페이지 아마 그럴 겁니다.
13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하는 것을. 그리고 나서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룬 법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계법은 크게 계획 부분, 이용 부분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계획. 그래서 뭐 국가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이 나옵니다. 자, 공법에서 광역 나오면 다 뭐라고 했죠? 둘 이상.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이죠. 이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든다고 했죠? 특광시군, 관할구역에서. 그래서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관할구역이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도는 도 단위가 아니라 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그래서 요 시군이 나오면은 시군은 도 밑에 있는 시군을 말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특광시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 그다음 이 도시군 계획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 계획.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저번 주에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고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서 수립한다라는 거 요거 구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부산이 있고 그다음에 울산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양산이 있고 그다음에 뭐 김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창원이 있고 그다음에 뭐 군도 하나 넣어주죠. 함안도 있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방금 여기 있는 각각의 동그라미들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부산은 부산을 단위로, 울산은 울산을 단위로, 양산은 양산을 단위로, 김해는 김해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근데 광역도시 계획은 얘네들 중에 두 개 이상을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번 주까지 했던 겁니다. 저번 주까지 했던 거. 그 다음에 오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요 계획들 어떻게 만드는지 볼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요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거 어디서 만들까요? 여기 관할구역. 도시군 계획을 다시 기본 계획이랑 관리 계획으로 구분했으니까 기본 계획이랑 관리 계획 둘 다 도시군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이든 관리 계획이든 둘 다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특광시군에서. 근데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는 거. 그게 아마 가로 2번에 3번에 있겠죠? 기본 계획이 138페이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써놓고 광역도시 계획이랑 기본 계획의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먼저 보죠. 자, 일단 차이점은 계획을 만드는 곳이 다릅니다. 계획을 만드는 곳이 광역도시 계획은 여기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즉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 중에 두 개 이상을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 근데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이 동그라미들 각각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근데 공통점은 맨 끝에 뭘 제시한다고 돼 있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방향. 요게 공통점. 자, 여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방향을 제시합니다. 뭐 긍정, 부정, 아니면 개발하자, 보전하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때는 처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할까요?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제시할까요? 그래서 요거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추상적인 계획이다라는 거. 자,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규제법. 규제를 할 때는 추상적으로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런 행위를 할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누구나 예상 가능하도록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다 이 말. 규제를 할 수가 없다.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구속적 이거 다 써져 있습니다. 책에.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 이건 시험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야 이렇게 규제도 못하는 계획을 왜 만들어라고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행정청 내부의 공무원들을 구속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이 추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행위를 할 때 여기에 맞게끔 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대내적으로 행정청 내부를 구속한다라고 해서 대내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써놓은 말이 싹 다 똑같은 말. 결론. 이렇게 나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는 계획을 상대로 무효나 취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된 거죠.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유로 행정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가 있든 어떻게 만들어졌던 간에 나의 권리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결론은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 뭐 시험에 나온다라면 이 정도. 근데 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의 특징이다라는 거. 이렇게 한 번 정도 알아두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처분성이 없다.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까지. 그 다음에 여기 칠판에만 해도 보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138페이지 가로 4번에 보니까 박스 안에 뭐 139페이지 박스 안에 뭐 5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오고 6번에 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 가도 많은 행정계획들이 있겠죠. 자, 행정법상에 수립하는 이런 행정계획들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비슷비슷할까요? 완전 다를까요? 비슷비슷하죠. 다 행정법 안에 있는 행정계획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다 다르다면 일단 공무원이 너무 힘듭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책 찾아봐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책 찾아보고 관리계획 수립할 때 책 찾아보고 이런 것들 자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익숙하지도 않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모든 행정계획은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각종 행정계획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서 자, 기본 원리가 있으면은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관리계획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틀에다가 저런 특징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제가 끼워 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행정계획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들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또 까먹으셨을 것 같으니까 행정구역의 체계 요거 한번 써놓고 국장, 그 밑에 시도지사, 그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그래서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계획을 만들어야겠죠. 계획을 만드는 걸 수립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수립한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계획을 확인받는 거 그걸 승인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계획은 이렇게 만듭니다.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 가지 글자를 쓸 건데 일단 노란색 글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한 것들부터 먼저 외우는 게 아니라 뭐 목차들, 뭐 큰 제목들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요거 두 개. 수립하고 승인.
여기다가 제가 살을 붙일 겁니다. 뭐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죠. 이제 뼈대를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란색이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제가 점점 살을 붙여 나갈 겁니다.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모든 계획은. 그러니까 계획 어떻게 만들죠라고 하면은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모든 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그거 좀 이따가 책 보지 말고 이거 들으십시오. 책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수립하는 사람을 수립권자라고 하고 승인하는 사람을 승인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행정청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죠. 이렇게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저게 행정구역의 체계에서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일까요? 한쪽이 높은 사람일까요? 누가 높으면 되죠? 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수립권자가 밑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만들면 승인권자 위에서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떤 계획 만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승인하면 되죠? 저기 좀 보십시오. 컨닝 좀 하십시오. 저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들었으니까 그 위에 시도지사가. 그다음 시도지사가 어떤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승인하면 되죠? 국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수립한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부산시장이 어떤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부산시장실에 앉아가지고 지 혼자 막 만들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부산에서 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럴 때는 부산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료 조사를 하는 거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기초조사를 한다라고. 기초조사. 인구, 경제, 뭐 사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 기초조사를 하고 나면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의견을 몇 번 듣습니까? 라고 하면은 2번 듣는다라고 하면 2번. 의견 몇 번 듣죠? 2번. 그래서 한 번은 누구한테 의견을 듣냐면 주민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지방의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승인하기 전에 이제 수립권자가 승인해 주세요라고 승인 신청을 하겠죠. 그럼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협의 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합니다. 광역도시계획도 이렇게 만들고 기본계획도 이렇게 만들고 관리계획도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많은 계획들을 대부분 요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만드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수립권자랑 승인권자인데 자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보면은 수립하기 전에 기초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 거죠. 자, 부산시장 누가 뽑았죠? 부산 시민들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가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주인이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뽑아준 권한을 위임했던 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 그 다음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임명하려고 합니다.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 그냥 임명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국회 동의받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청문회.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뭐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국회가 견제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지자체에서도 이 지자체장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의회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이 수립권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립권자를 견제하는 역할. 그러면 부산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 의견을 들을까요? 부산시의회 의견을 들을까요? 네. 경상남도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합니다. 경상북도 의회 의견 듣습니까? 경상남도 의회 의견 듣습니까? 김해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해시 의회 의견 들을까요? 경상남도 의회 의견 들을까요? 김해시. 그 다음에 함안군에서 할 때는 함안군 의회. 즉 의회는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회는 수립권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회가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수립을 했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인 신청. 여기 김해시장이 어떤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김해시장이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했는데 김해시장이 만든 계획 안에는 환경 관련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경상남 도지사는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 맘대로 승인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물어봐야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협의한다라고 합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환경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돼서 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협의입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그 관련 행정기관에게 물어보는 걸 협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 심의는 각종 위원회에서 이렇게 원탁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을까요? 초보자들을 모을까요? 박사님들, 교수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승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심의입니다. 우리 공법에서 많이 나오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자, 그러면은 우리가 책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동일한 레벨로 다 써져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레벨로. 동그라미 1번 기초사, 동그라미 2번 주민의 의견 청취, 동그라미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동그라미 4번 수립권자.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일단 중요한 게 수립하고 승인. 누가 하는지부터. 그다음에 나머지 절차들은 하루 종일 오늘 요거 할 겁니다. 요거.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머지 하얀색 글자들은 반복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여기. 그래서 기초사하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이렇게 수립을 하고 나면 승인합니다.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하는데 자, 요때 협의라는 건데 잘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여기 A 부서가 있고 B 부서가 있습니다. A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 업무에 B 부서 관련 업무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A 부서는 B 부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럼 지네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B 부서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걸 A 부서와 B 부서가 협의한다라고 하죠. 자, A 부서에 있는 김 부장님이 B 부서에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1번 이 부장과 협의한다. 2번 박 과장과 협의한다. 3번 정대리랑 협의한다. A 부서의 김 부장님은 B 부서의 누구와 협의할까요? 그렇죠. 이 부장님. 정대리랑은 뭐 말도 안 섞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레벨이 안 맞는데. 항상 협의라는 건 나랑 동급 내지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랑 협의를 하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이랑은 절대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투기과열지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투기과열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자, 그러면 시도지사라고 했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네.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자,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뭐뭐뭐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장과 뭐뭐뭐 하여야 한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방금 협의는 나랑 동급이랑 주로 하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랑 협의하는 거지 국장이 지보다 밑에 있는 시도지사와 협의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기출문제.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 실제로 이렇게 나왔었고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다 틀리는 겁니다. 이건. 외워버리니까.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 듣습니다. 의견. 여기 A부서 김 부장님이 복도에 지나가다가 옆에 정대리가 지나가는 거죠. 야, 정대리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볼 수는 있습니까? 물어볼 수는 있죠. 의견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의견 정도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근데 앉아가지고 협의할 일은 없다라는 거. 근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살짝 바꿔내는 거죠.
이걸 외우면은 절대로 못 맞추는 겁니다. 이거 시험장에서 이걸 골라낸다는 건 여러분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국장이 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위에 있는 국장한테 물어보고 지정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충분히 골라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협의라는 건 일단 주로 나랑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랑 협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김 부장님은 이 부장과 협의를 한다는 거.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도 나랑 동일한 곳에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갑자기 국토교통부에 있는 위원회에 찾아와가지고 이거 심의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마다도 위원회가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방에 있는 행정기관,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 내지는 지방에 있는 위원회, 중앙에 있는 위원회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정식 명칭들은 책에서 읽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협의랑 심의라는 건 나랑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랑 협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여기 시도지사는 지자체장입니까? 중앙행정기관입니까? 지자체죠. 그러면은 협의나 심의를 할 때에도 누구랑 하냐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협의 심의를 합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이랑. 그래서 나중에 책에 나올 건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요걸 제가 지방이랑 협의 심의를 한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이죠. 그럼 협의 심의를 누구랑 할까요? 중앙에 계신 분들이랑. 그래서 국장이 뭔가 승인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합니다. 그리고 심의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것입니다. 요걸 제가 중앙이랑 협의 심의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승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협의 심의를 지방에 있는 사람이랑 하는지 중앙에 있는 사람이랑 하는지 요게 달라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책에 보면은 기초사, 주민의 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이 동일한 레벨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써져 있는데 쭉 보시기에 뭔가 되게 중요한 게 딱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수리권자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수리권자가 결정이 되면 증명을 한번 해보죠. 수리권자가 정해지고 나면 승인권자는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까? 네,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수리권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인권자가 결정이 됐죠. 승인권자가 결정이 되면 협의심의를 지방이랑 하는지 중앙이랑 하는지가 결정이 됩니까? 네. 승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협의심의를 지방이랑 하는지 중앙이랑 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수리권자에 따라서 어디 의회 의견을 듣는지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까? 네. 수리권자가 시도지사면 시도의회, 시장 군수구청장이면 시군구의회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즉 수리권자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다 자동으로 자리만 찾아가면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고 책을 읽는 거랑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걸 외우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책을 보면서 외워야겠지만 요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책을 본다라면 훨씬 더 이제 받아들이는 게 빠르고 이해도 잘 되고 뭐 기억도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책에 그렇게 써져 있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도 기본계획도 관리계획도 싹 다 이렇게 만들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한번 볼 건데. 거기 138페이지에 보면은 가로 1번에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돼 있죠. 저는 뭐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가. 그리고 저기 145페이지 145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거기 뭐 광역도시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절차처럼 여기 뭐 쭉쭉쭉 정리가 돼 있죠. 거기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거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러면은 아까 저기 그려놓은 지도를 가지고 부산을 중심으로 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동그라미에서 만드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는데 광역도시 계획은 이것들 중에 두 개 이상을 묶어야 됩니다. 묶어보죠. 노란색으로 울산, 양산, 김해 이렇게 부산까지 이렇게 묶습니다. 이거 둘 이상의 관할구역 맞습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양산, 김해, 창원, 함안 이렇게 한번 묶어보죠. 이렇게. 이것도 둘 이상의 관할구역 맞습니까? 네, 동그라미 두 개 포함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함안, 창원, 김해, 부산 이렇게 하얀색으로 묶을 수도 있고 부산, 울산, 양산, 밀양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부산, 울산, 양산, 뭐 경주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부산을 중심으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은 노란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하얀색일까요? 왜 노란색이죠? 아, 부산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부산을 중심으로 빼고 여기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은 어디죠? 정답은 모른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노란색에서 계획을 만들지 빨간색에서 계획을 만들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걸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지정. 이렇게 노란색에서 계획을 만들자, 빨간색에서 계획을 만들자라고 지정을 하고 나면 거기를 뭐라 부르냐면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138페이지에 적혀있던 말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쓰는 거랑. 그래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지정이라는 걸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고 노란색에서 할지 빨간색에서 할지를 정하고 나면 계획 어떻게 만들죠?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라고 하면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만들죠?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1월 달까지 요 세 글자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다음 주에 뭐 또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한다.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 그러면은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입문서에는 지금 요 지정 과정이 안 나와 있는데, 자, 요 그림에서 보면은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 걸쳐 있죠.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 걸쳤으니까. 그 다음 빨간색. 요 부분은 싹 다 경상남도입니까?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함안군 이렇게 다 경상남도죠. 이런 것들을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걸 같은 도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같은 경상남도, 같은 경상북도에 속하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의 수는 딱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증명을 합니다.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울산, 대구,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 남북도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같은 도, 같은 강원도 안에 속하죠. 이거는 1번. 대전, 세종시, 충청, 남북도, 전라북도까지 걸쳐 있죠? 2번.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번. 같은 경상남도 안에 속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1번이죠.
부산, 울산, 경남이 포함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북도가 포함이 되죠. 눈 좀 뜨시고 지금 중요한 거 합니다. 지금 이렇게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북도가 포함되죠. 1번. 그러니까 대충 동그라미 아무 때나 쳐도 1번 하면 2번입니다. 1번 하면.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그래서 자 여기 써보면은 광역계획권, 도시계획을 어디서 수립할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같은이란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같은 경상남도, 같은 경기도 안에 속할 때 이럴 때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그러면은 이때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해 주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여기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죠. 여기 빨간색. 양산, 김해, 창원, 함안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거 양산시장, 김해시장, 창원시장, 함안 군수 중에 누가 지정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제주생이신가? 도지사. 이 지자체장들이 묶는 게 아니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야 여기서 계획 만들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양산시장, 김해시장, 창원시장, 함안 군수보다 위에 있는 경상남 도지사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라면 여기 부산, 울산, 김해, 양산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건 누가 지정해 주면 좋을까요? 국장이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 걸쳐 있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도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각각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라는 거.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이 국장 아니면 도지사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안 되죠.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읽으면 광역 나오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정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다 합니다.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서는 국장이 싹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국장 아니면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 그다음에 수립한 계획을 승인하겠죠. 여기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라고 돼 있습니까? 둘 이상의 관할구역?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맨 처음에 뭐 했죠?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밖에서 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런 거. 자, 감남과 을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개막을 했으니까 야식을 시켜 먹기로 하는 거죠. 아니면 오늘 재벌집 아들내미 막내 아들 같이 보자면서 모르시나 아직? 제가 이제 드라마 매니아라서 재벌집 막내 아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 야식을 먹자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치킨이 먹고 싶은데 부인은 피자가 먹고 싶은 거죠. 뭘 시키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피자를 시키는 게 좋겠죠. 하지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 합의라는 건다. 합의를. 그래서 뭐 월드컵이다 치면은 경기가 3경기니까 첫 경기는 치킨, 두 번째 경기는 피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비뽑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공법에서도 2명 이상이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협의해서 같이 합니다. 협의해서 같이.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요거 어떻게 만들까요? 협의해서 같이 만듭니다. 같이. 협의해서 같이. 그리고 공법에서 뭔가 둘 이상 보이죠. 무조건 협의라는 글자 찾으면 됩니다. 밖에 나가보면은 도로 같은 거 설치하는 사업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로, 지하철과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장이 시행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방금 둘 이상 나온 무슨 글자 찾으라고 했죠? 네, 협의해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행할 자를 협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협의해서. 협의라는 글자가 없어서 틀린 질문입니다. 이건. 국장이 하는 경우가 없냐라고 하면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은 협의라는 글자가 없으면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문에서 뭐 이렇게는 안 나오고 둘 이상이라고 나오겠죠. 당연히. 이 글자 보이면 일단 협의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거 없으면 틀린 지문.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광역도시계획도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수립은 같이 합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그러면 누가 같이 하는지 한번 보죠. 여기.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죠. 빨간색처럼. 같은 경상남도 안에 있는 양산, 김해, 창원, 함안이 묶였습니다. 그러면 양산시장, 김해시장, 창원시장, 함안 군수가 모여가지고 계획 같이 만들면 될까요? 그럼 될 것 같은데. 그럼 누가 모이죠? 여기서는 양산시장, 김해시장, 창원시장, 함안 군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계획 만들면 됩니다. 광역계획권에 포함된 그 지자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즉, 자 여기 같은 도에 속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제가 이걸 좀 줄여가지고 앞으로는 관할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관할이 같다.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그 광역계획권에 포함된 시장, 군수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시장, 군수가. 일단 누가 같이 만드는지 모르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란색 글자들 위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글자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세세한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면은 정작 중요한 지정, 수립, 승인 이걸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듣고 넘기시고 노란색 글자만 기억하도록 하셔줍니다. 그래서 관할에 같을 때 같은 도에서는 그 광역계획권 안에 있는 시장 군수들, 즉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들이 모여가지고 계획 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노란색 한번 보죠. 노란색은 부산, 울산,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가 묶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부산시장, 울산시장, 양산시장, 김해시장이 다 모여가지고 계획 만들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부산시장, 울산시장이 나오면 여기서는 레벨이 맞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도지사가. 즉, 요 노란색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죠. 요걸 제가 앞으로는 관할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 광역계획권에 걸쳐 있는 시도지사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부산시장은 김해시장이랑 겸상도 안 합니다. 말도 안 습니다. 레벨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거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해서 이게 같은 레벨들끼리 어떻게 만들죠? 공동으로. 중요한 건 이거. 같이 만든다는 거. 공동으로.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공동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한번 보죠. 계획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할까요? 기초조사. 그 다음에 뭐 하죠? 의견 듣습니다. 의견 몇 번 듣는다고 했죠? 2번. 한 번은 누구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죠. 그럼 이제 승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승인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정해졌습니까? 수립권자 알려드렸죠. 그럼 승인권자 우리 알 수 있습니까? 네, 상하관계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수립권자가 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승인권자가 위에 있는 사람. 그러면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 이거 누가 승인하면 될까요? 도지사.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니까 도지사가. 그럼 시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합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 지정권자가 곧 승인권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그러면 이제 미리 해보면은 승인권자가 결정이 됐죠. 그럼 협의심의를 중앙이랑 하는지 지방이랑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협의심의를 지방이랑 한다, 중앙이랑 한다. 누구랑 하죠? 지방. 국장이 승인할 때는 협의심의를 중앙이랑 합니까? 지방이랑 합니까? 네. 끝.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공법이네, 이런 게. 이걸 뭐 어렵다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 보면은 145페이지. 지금 입문서라서 지정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건 지정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 맨 첫 번째 칸에 기초사라고 돼 있습니까? 그 기초사 밑에 연필 모양으로 보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이라고 돼 있죠?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국장, 도지사. 국장이랑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국장이랑 도지사가. 그다음에 지정을 하고 나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한다.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한다. 그래서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한다고 했죠? 거기 제목 파란색 음영 처리돼 있는 부분은 뭐라고 돼 있죠? 기초조사. 요 그대로 그 써져 있습니다. 여기 기초조사. 계획 수립하려면 맨 처음에 기초조사. 거기 보면 수립권자가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네,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다라는 거. 의무사항.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뭐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필수적 절차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도 이런 절차들을 항상 원칙적으로는 거쳐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필수적 절차다라는 거. 그 얼마 전에 우영우 보셨습니까? 거기 팽나무 나오는 회차 보셨습니까? 거기서 팽나무가 있는 마을에 행복로를 설치하려고 하죠. 이 행복로 같은 게 도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영우 측에서 이제 반론을 제시했던 게 그 그 환경성 평가 이런 것들, 환경성 평가 비슷한 거였는데 환경성 평가를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데 계획 수립하고 나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 해야 되는 걸 안 하면은 취소 사유, 무효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 뭐 기억도 안 나시겠죠? 팽나무밖에 모르고. 그래서 그런 절차들, 이런 절차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그것만 하나 보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기본서 나오면 추가를 하도록 하고 그 밑에 공청회라는 게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주민의 의견 정치 절차입니다. 주민의 의견 정치. 그거는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칠판 가만 놔두시고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죠.